사실 제가 방송에 나오면서 피부 관련 질문들이 엄청 많았었거든요. 여러분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환승연애 3 촬영 한 달 전에 제 피부 상태입니다. 더 커지기만 하고 붓고 빨개지고 흉남고 정말 화장하기도 싫었어요. 그때는 제 경험상 좁쌀 여드름은 무조건. 안녕하세요 유랑이들. 제가 구독자명 투표를 올렸잖아요. 거기서 최대의 득표수를 받은 유랑이들이 저의 구독자명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제가 제 구독자분들께 유랑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사실 결정된 지는 좀 됐는데 계속 유랑이가 입에 안 붙고 여러분이 입에 붙어가지고 이제서야 불러드리게 됐습니다. 앞으로 많이 불러드릴게요. 아직 입에 안 붙고 좀 어색한데 자주 불러보면서 입에 익도록 할게요. 유랑이들, 벌써 두 번째 피부 관련 영상이네요. 사실 그동안 이 영상을 기다려주신 분들이 되게 많으실 텐데 왜 이제서야 이 영상을 가지고 왔냐면 제가 그동안 뭐 빠진 게 없나, 뭐 더 추가할 내용이 없나 계속 고민하고 생각하다가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야 영상을 찍게 됐네요. 사실 제가 방송에 나오면서 피부 관련 질문들이 엄청 많았었거든요. 뭐 어떻게 그렇게 피부가 좋냐, 어떤 관리 받냐, 뭐 당연히 피부과 시술 받겠지, 뭐 이런 반응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사실 저 피부가 원래 타고났어요. 근데 딱 20대 초까지입니다. 그때까지는 피부에 뭘 발라도 그리고 귀찮아서 밤에 화장을 안 지우고 자도 피부에 트러블이라는 게 잘 안 났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유정님은 좁쌀 여드름이 안 나세요?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저는 좁쌀 여드름이 뭐지? 싶어서 네이버에 검색해봤던 기억도 나요. 검색해봐서 좁쌀 여드름을 보고 이렇게 작은 거면 별로 신경 안 쓰이지 않나? 왜 이걸로 스트레스를 받지? 이런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예전에는. 하지만 제가 25살 때 기준으로 제 피부가 완전히 그냥 바뀌어버렸어요. 2년 전쯤이죠? 갑자기 하나둘씩 트러블이 올라오더니 이게 점점 늘면서 이 볼, 턱 전체가 오돌토돌하게 좁쌀 여드름이 막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밤마다 턱 라인이 간지러웠고 자고 일어나면 하나둘씩 좁쌀 여드름이 올라왔고 화장을 하면 더 좁쌀 여드름이 부각돼서 정말 화장하기도 싫었어요. 그때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피부도 예민해지고 이게 완전히 약해진 거예요. 그래서 막 피부가 껍질이 벗겨지기도 하고 저는 난생 처음 겪는 그런 과정들이라서 너무 당황스럽고 너무 우울했던 시간들이에요. 제가 직업이 모델이잖아요. 특히 제가 뷰티 쪽으로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피부가 정말 중요한데 그런 저에게는 그래서 더 스트레스였어요. 그래서 남들보다 더 간절했고 열심히 서치를 했던 것 같아요. 좋다는 건 다 써보고 다 사보고 그랬는데 괜찮아지기는커녕 악화만 되고 괜찮아진다 싶으면 또 다시 뒤집어지고 제가 그 당시에는 루틴이 자고 눈 뜨면 아침에 바로 핸드폰을 켜서 카메라를 켜서 제 피부를 막 이렇게 막 봤어요. 또 뭐 괜찮아졌는지 또 뭐 올라온 거 없는지 그렇게 확인하는 게 아침부터 피부에 스트레스로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스트레스를 계속 받다 보니까 피부가 더 안 좋아져요. 또 세안하다가 좁쌀 여드름은 오돌토돌하게 만져지거든요. 그렇게 만져지면 또 스트레스 받아서 거울 보다가 이거 짤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면서 짜면 안 나오고 더 커지기만 하고 붓고 빨개지고 흉남고 정말 악순환의 반복이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이 다음에 나갈 사진들이 환승연애 3 촬영 한 달 전에 제 피부 상태입니다. 이때는 제가 이별 후유증으로 잠도 잘 못 자고 친구들이랑 술도 자주 마시고 그런 안 좋은 생활 패턴으로 피부가 완전히 그냥 최악의 상태였어요. 하지만 현재는 많이 이 정도면 피부 좋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이 좁쌀 여드름, 이 끈질긴 아이는 도대체 어떻게 없애야 될까요?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알려드릴게요. 일단 좁쌀 여드름은 과잉 분비된 피지가 모공을 막으면서 생기는 거예요. 피지 분비가 정상적인데 각질이 많아서 각질이 모공을 막아서 피지 분비가 원활히 안 돼서 생길 수도 있고요. 또 여드름은 지성만 나는 거 아니냐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히려 건성분들도 좁쌀 여드름이 생겨요. 왜 생기냐? 건조하면 일단 각질이 더 생기고요. 피부가 건조하다 보면 이 피부가 좀 건조한 걸 해결하려고 자기가 유분을 더 내뿜어요. 그러면서 피지가 과잉 분비가 돼요. 그래서 각질도 생기고 피지도 과잉 분비되고 이 모공이 막힐 수 있는 조건이 완벽하게 갖춰져서 건조하신 분들도 좁쌀 여드름이 많이 나거든요. 또 그 외에도 피부 장벽이 손상돼서 뒤집어지면서 좁쌀 여드름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 원인들에는 되게 많은데요. 음주, 스트레스, 또 비위생적인 환경, 손을 씻지 않고 얼굴을 만지거나 또 얼굴에 직접적으로 대어지는 것들이 비위생적이거나 베개 커버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또 잦거나 자극적인 피부 시술로 인해서 피부가 약해졌을 때, 또 자극을 받았을 때, 또 충분하지 못한 수면 시간 등이 있습니다. 그냥 엄청 많아요. 피부가 망가질 수 있는 원인들은 셀 수가 없어요. 음식이 잘 맞지 않거나도 있고 기름진 거 많이 먹거나도 있고 엄청 많아요. 그러면 이런 피부가 안 좋아질 수 있는 엄청난 환경에서 어떻게 내 피부를 지키는지, 피부를 지키는 좋은 습관들 알려드리자면, 일단 좁쌀 여드름이 나기 시작했다면 그거는 이미 피부 장벽이 약해지고 피부가 예민해지고 민감해졌다는 뜻이에요. 최대한 피부에 자극이 가지 않게 조심하는 게 좋아요. 일단 첫 번째로 손 잘 씻기. 저는 항상 피부를 만지기 전에 손을 씻는 습관이 생겼어요. 피부가 안 좋아진 이후로. 세안을 할 때도 세안하기 전에 손을 무조건 씻거든요. 이 손에 얼마나 많은 균이 있겠어요. 그거를 이제 피부 스킨 바를 때나 세수할 때 어쩔 수 없이 피부를 만져야 될 때는 손을 꼭 씻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피부에 닿는 것들 조심하기. 저는 피부가 예민해지고 나서 일단 저는 베개 커버를, 일회용 커버를 쓰고요. 아마 제일 많이 피부에 닿는 걸 거예요, 베개 커버가. 근데 이걸 매일매일 빨 수는 없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회용 베개 커버를 인터넷에서 사서 이틀에 한 번씩,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갈아주고 있어요, 자기 전에. 그리고 저는 핸드폰도 닿는 면이 좀 꽤나 더럽거든요. 그래서 통화를 할 때도 안 닿게 이렇게 한다든지, 집에서는 저 혼자 사니까 스피커 그냥 켜놓고 통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피부에 닿는 것들을 조금 더 조심하자, 그러면 좋다. 그리고 세 번째, 술 적당히 마시기. 제가 피부가 제일 안 좋았을 때가 술을 자주 마시던 때였기도 하고, 피부가 괜찮아졌을 때 이후에도 술을 한 번씩 마시고 나면 그 다음 날에는 짜잘하게 한두 개씩은 올라오더라고요, 트러블이. 그래서 제 경험 데이터상 술은 피부에 안 좋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지금 피부가 예민하고 민감하고 뒤집어졌다 하시는 분들은 술 마시지 마세요. 좀 참으세요. 그리고 네 번째, 잠 잘 자기. 피부에 충분히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돼요. 근데 그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을 멋대로 정하지 마시고, 그런 말 들어보셨나요? 피부가 재생하는 시간은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다. 저는 처음에 이거 들었을 때는 피부가 그렇게 안 좋을 때가 아니어서 그냥 흘렸거든요. 저는 원래 좀 늦게 자는 편이에요. 무조건 새벽 2시를 넘겨서 자는 편인데, 피부가 안 좋아졌을 때, 그때 제가 한번 일찍 잠을 잔 적이 있어요. 그 다음날에 피부가 좀 괜찮아진 거예요. 많이 가라앉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한 번으로 판단할 수는 없으니까 피부가 괜찮아졌네? 좀 잘 쉬었나 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에 아무리 잠을 자도 비슷하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항상 새벽 2시 이후에 자니까. 그래서 제가 좀 일찍 자보자 해서 일찍 잤어요. 근데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그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시간에 제대로 잠들면 피부가 확실히 쉬고 있는지 휴식을 하는지 재생을 하는지 그 다음날 아침에 확실히 개선된 게 보여져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잠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충분히 수면 시간을 밤 10시부터 새벽 2시 그 사이에 잘 수 있게끔 하시는 게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거 다 발라도 좋은 거 먹어도 잠을 제대로 못 자면 피부가 망가져요. 정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토너 패드 자제하기입니다. 제가 피부가 안 좋아졌을 때 좋다는 거 다 써보고 다 구매해보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중에 토너 패드도 있었어요. 이 좁쌀 여드름 자체가 각질이 모공을 막아서 생기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토너 패드를 각질 제거용으로 사용하시더라고요. 좁쌀 여드름이 났을 때 이렇게 토너 패드로 이렇게 문지르면 자연스럽게 각질이 탈락이 된대요. 그래서 저도 사봤죠. 해봤죠. 근데 더 안 좋아졌어요. 더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왜냐면 한창 민감한 피부였으니까 이게 뒤집어지고 민감하고 예민한 피부인데 토너 패드 같이 이렇게 자극을 주면서 이렇게 닦아내는 행위를 계속 하다 보니까 피부가 더 약해지고 더 뒤집어지더라고요. 저는 지금 피부가 건강한 상태로 돌아와서 토너 패드를 사용해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 피부가 안 좋은 상태다, 예민한 상태다, 민감하다 하시는 분들은 토너 패드 사용하지 마시고 제가 전에 기초 루틴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그런 뿌리는 미스트 형식 토너처럼 얼굴에 자극이 안 가는 방법으로 스킨케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원인도 알았고 어떻게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되는지도 알겠고 근데 좁쌀 여드름이 일단 났으면 어쩌라고 하는 것들에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일단 좁쌀 여드름이 가득한 피부라면 제가 말씀드렸던 이전에 기초 루틴 영상 따라 하셔도 좁쌀 여드름이 없어지지 않아요. 이미 났으니까. 그 제가 올렸던 기초 루틴 방법은 일단 좁쌀 여드름을 없앤 후에 다시 전의 피부로 돌아가지 않기 위한, 피부를 좀 건강하게 만들어 놓기 위한 그런 루틴 방법이지 있던 좁쌀 여드름을 사라지게 하는 방법은 아니에요. 왜냐면 이건 사바사지만 제가 피부 암흑기를 겪었을 때 제 경험상 좁쌀 여드름은 무조건 압출을 해야 합니다. 이미 모공이 막혀서 그 안에 피지가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갇혀가지고 그 좁쌀 여드름이 난 상태는 억지로 구멍을 내서 빼내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좁쌀 여드름이 물리적으로 짜기도 힘든데 어떻게 스킨케어만으로 이게 저절로 알갱이가 뭐 나오거나 그 안에 흡수가 되지 않아요. 이 좁쌀 여드름이 정말 지독한 놈들이거든요. 그래서 단순한 스킨케어 방법으로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기서 저는 스킨케어만 이렇게 바꿔줬더니 좁쌀 여드름이 들어갔던데요? 하시는 분들은 안에 피지 덩어리가 이렇게 막혀있는 좁쌀 여드름이 아니라 그냥 피부가 예민하고 민감해서 잠시 오돌토돌하게 올라온 그런 트러블이라고 생각해요. 제 생각에는 일단 좁쌀 여드름을 좀 해결을 보려면 첫 번째로 압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혼자 짜라는 거 절대 아니고요. 혼자 짜면 안 돼요. 혼자 짜면 안 짜지고 커지고 이게 염증으로 번지고 흉이 남아요. 그래서 꼭 전문가한테 받으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이 압출은 아주 자그마한 구멍이라도 얼굴 피부에 구멍을 이렇게 상처를 내서 이렇게 힘을 줘서 빼내는 거잖아요. 그만큼 자극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일단은. 그래서 무조건 잘하는 대로 가야 돼요. 압출을 하시는 거는 절대 혼자 하지 마세요. 진짜 100이면 100 흉터가 남고 커지고 잘 짜지지도 않습니다. 좁쌀 여드름은 진짜 갇힌 여드름이라서 쉽게 나오지가 않아요. 제발. 네. 제가 압출 잘하는 곳 고르는 팁을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피부과보다는 에스테틱을 추천해요. 에스테틱 중에서 문제성 피부 전문 에스테틱. 이 문제성 전문 에스테틱들은 압출을 매번 하시는 분들, 이 압출 분야에서 정말 데이터가 많으시고 많이 해보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경험도 많고 많이 해보신 분들한테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제성 피부 전문으로 하시는 에스테틱을 가시는 게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후기를 잘 봐야 돼요. 저는 예전부터 서치 왕이거든요. 그래서 그 한 곳을 검색하면 이곳이 광고성 후기로 가득한 곳인지 아니면 찐 후기로 가득한 곳인지 후기를 보면 저는 느껴져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게 잘 파악이 안 되실 수도 있는데 한번 후기를 잘 살펴보세요. 이게 감정도 없고 쓸데없이 고퀄리티의 사진들, 뭔가 그냥 칭찬만 남발하는 그런 후기들은 일단 거르시고요. 딱 봐도 진짜 감정이 담겨있는 간결한데 마음을 이끄는 그런 후기들이 거의 찐 후기가 많을 확률이 커요. 여러 군데를 보시고
후기들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압출 도구가 면봉인 곳을 추천합니다. 압출을 해주실 때 면봉으로 해주시는 분들도 있고요. 압출기를 이용해서 눌러서 빼내주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 경험상 압출기로 이렇게 누르게 되면 그 쎄거든요. 그걸 누르게 되면 훨씬 자극이 크고 자국이 남고 흉이 남고, 저는 심지어 파인 적도 있어요. 피부가 지금 돌아왔지만. 그리고 흉이 오랫동안 안 없어져요. 근데 면봉은 이게 진짜 그 테크닉으로, 그분의 테크닉으로 이렇게 압력을 조절하면서 하는 거거든요. 면봉 방법이 훨씬 안 아프고 자극이 없고 흉도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압출기를 이용해서 이제 꾹 누르면 이게 특히나 저처럼 피부가 얇고 예민한 분들은 더 난리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면봉으로 압출하는 곳을 찾아서 가시는 걸 추천합니다. 자, 이제 압출을 했어요. 압출을 했다면 이제 사후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압출 후 관리를 보통 일반적으로 사바사지만 저는 압출을 한 다음에 한 3일 정도는 얼굴이 아사리판이 나 있다고 해야 될까? 이제 빨개지고 이제 상처 나 있고 이제 붓고, 왜냐면 자극 줬으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이거를 좀 더 빠르게 회복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저만의 방법이 있는데요. 알려드릴게요. 일단 압출 후에 저는 여드름 패치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뭐 상처가 났으니까 붙이면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여드름 패치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공을 여드름 패치가 막아버리기 때문에 더 거기서 염증이 날 수도 있고 덧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압출을 받고 집에 오면 연고를 발라줍니다. 이때 어떤 연고냐? 항생제가 들어있는 항생제 연고를 발라줘요. 항생제 연고로는 뭐가 있냐? 저희가 쉽게 접하는 후시딘, 마데카솔, 에스로반 등이 있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도 에스로반을 써요. 이렇게 생긴 연고예요. 항생제 연고예요. 항생제가 들어가 있는. 왜 연고를 바르냐? 일단 이게 압출을 할 때 일부러 바늘로 모공을 살짝 상처를 내서 그 자극을 줘서 이 피지를 빼내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자극이 생기고 상처가 나요. 피를 보게 되죠. 일단 압출 후에 상처도 난 상태고 그게 산소랑 접하면서 균이 침투할 수 있는 환경이 돼요. 그래서 보통 압출한 다음에 다음날 그리고 다다음 날까지는 그 압출한 부위가 노랗게 농이 찰 때도 있거든요. 세균이 들어가서. 근데 이거를 보통 피부과나 에스테틱에서는 그냥 건들지 말라고 해요. 일반적인 반응이니까 건들지 말고 신경이 쓰이면 면봉으로 닦아내면 된다라고 하긴 하는데, 저는 이러한 과정도 없애고 싶은 거죠. 그냥 빨리 그냥 회복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제가 찾아낸 게 항생제 연고였는데, 이 항생제 연고가 상처난 부위에 세균이 침투하는 걸 좀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항생제 연고를 발라놓으면 다음날에 안 발랐을 때는 이 농이 노랗게 차오르고 덧나는 게 많아진 반면에 항생제 연고를 바르면 그게 확실히 덜 하거든요. 이게 좀 더 재생되는 느낌도 들고 흉도 더 덜 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압출한 다음에 저는 이렇게 에스로반을 쓰고 있는데 후시딘도 괜찮고 마데카솔도 괜찮고 항생제 연고를 발라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당일 그리고 그 다음날까지는 발라주는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또 압출을 한 상태에서는 정말 피부 회복, 재생, 수분, 진정에 초점을 맞춰서 관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일단 충분한 피부에 휴식을 주기 위해서 메이크업은 당분간은 하지 않는 걸로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추천해드리는 기간은 압출을 하고 3일차까지는 메이크업을 좀 자제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정말 나는 못 참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2일차까지 당일은 정말 절대로 지켜주시고, 근데 솔직히 그렇게 압출받고 이 아사리판이 나 있는 피부 상태에서 메이크업을 하고 어딜 나간다는 게 좋진 않아요. 싫을 거예요. 화장도 잘 안 되고.
그래서 그냥 최대한 화장을 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3, 4일차가 지나가면 이게 어느 정도 아물어요. 이때는 어쩔 수 없이 빨갛게 흉터가 남아요. 대부분이면 이 흉터가 좀 시간이 많이 지나면 없어지긴 하는데요. 그 시간이 지날 때까지 어떻게 기다려요? 또 이것도 못 기다리거든요, 저는. 그래서 저는 이 여드름 흉터 연고인 노스카나, 노스카나를 밤에 자기 전에 그 빨간 자국에 발라줘요. 절대 아직 아물지 않은 부위에 발라주는 게 아니라 이미 다 아문 자리, 빨갛게 자국만 남은 자리에 자기 전에 노스카나를 발라줘요. 이게 바르고 자면 다음날 확실히 그 빨간 흉터가 연해지거든요. 되게 저는 효과가 좋고 잘 맞는다고 느껴졌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흉터 신경 쓰시는 분들은 노스카나 발라보세요.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압출 후 관리까지 말해드렸는데요. 이렇게 압출을 이렇게 받고 나면 일단 알갱이들이 싹 사라져서 뭐 아무리 빨갛게 자국이 올라와도 세수를 할 때나 이제 화장을 하고 난 다음에 이 피부 결이 매끄러워지거든요. 만져지는 것도 없고. 근데 이 한창 예민한 피부, 이미 피부 장벽이 망가진 피부에서는 그래봤자 한 일주일이면 올라와요. 다시 좁쌀 여드름이. 저는 그럴 때 또 압출을 받으러 갔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압출을 받으러 간 적도 있고, 이렇게 압출을 받고 관리하고 하다 보면 주기가 늘어나요. 압출을 받아야 되는 주기가. 좁쌀 여드름이 생기는 그런 텀이 좀 길어져요. 그래서 처음에는 일주일, 그 다음에 2주에 한 번 압출을 받으러 가고, 또 이제 3주, 한 달 이렇게 늘어나거든요. 좁쌀 여드름이 나지 않는 기간이. 저는 현재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한 달 반에 한 번 정도 가고 있어요. 압출을 받으러. 저는 압출 중독이 됐거든요. 그 결이 매끄럽지 않았는데 압출을 받고 나서 그 세안했을 때 그 매끈매끈한 피부를 잊을 수가 없어서 압출 중독이 됐는데, 이렇게 여드름이 많이 나시는 분들은 압출을 일단 받고 피부 장벽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스킨케어들을 하면서 여드름이 나는 주기를 조금 늘려보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게 제일 가장 좋은 현실적인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좁쌀 여드름 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 여드름, 화농성 여드름, 트러블이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한 것도 알려드릴게요. 일단 저는 트러블 연고를 많이 쓰거든요. 제일 많이 제가 좋아하는 거는 뉴스트의 티트리 연고거든요. 이거를 여드름 난 부분, 이 피부 질환 부분에 이렇게 발라주면 확실히 그 다음 날에 그 트러블이 좀 잠재워지는 느낌을 꾸준히 받아서 저는 이거를 엄청 오래됐어요. 못해도 한 7년은 쓴 것 같은 기분인데? 맞을 거예요, 아마. 네, 아직까지도 쭉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말 큰 여드름 있잖아요. 염증성 여드름. 아픈 여드름 있죠? 그 짜지도 못하고 그 아픈 그 골물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그 여드름 났을 때 이 티트리 연고를 좀 얹고 자면 다음날 확실히 그게 크기가 작아지고 잠재워지는 느낌이 들어요. 또 하나 추천해드리는 건 이 더 바디샵의 티트리 오일. 네. 전 이것도 많이 써요. 트러블 났을 때. 근데 이거는 좀 예민하신 분들은 좀 따갑다고 느끼실 수도 있어서 처음에는 뭐 다른 물이랑 섞어서 사용하시거나 뭐 면봉으로 콕 조그만 소량 찍어서 이렇게 발라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거에 충분히 내성이 생겨서 그냥 이렇게 해서 발라요. 트러블 났으면. 그리고 보통 큰 여드름, 제가 아까 말한 염증성 여드름에는 솔직히 제일 빠른 효과는 주사가 답입니다. 네. 스테로이드 주사가 답이에요. 저는 이게 뭔가 아프고 이게 크게 염증성 여드름이 날 것 같으면 무조건 피부과를 가서 주사를 맞아요. 그래야 빠르게 가라앉아요. 없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주사를 맞지 못하는 상황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아까 말했듯이 이 티트리 연고랑 티트리 오일 쓰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자기 전에
이 염증성 여드름에는 트러블 패치도 추천을 해드리는데 이 니들처럼 바늘이라고 해야 되나? 그 마이크로 그 바늘 같은 게 붙여져 있는 패치 있잖아요. 여드름 패치. 저는 자기 전에 연고 바르고 좀 흡수된 다음에 다시 닦아내고 그 여드름 패치 그거 바늘 있는 걸 붙이거든요. 그러면 정말 그 다음날에 그 딱딱하고 염증이 가득했던 아주 빨간 그런 염증성 여드름이 말랑말랑해지고 좀 크기가 좀 잠재워진 느낌이 들고 또 그렇게 좀 괜찮아진, 아무튼 좀 그 염증성 여드름이 좀 약해진 느낌을 확실히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도 추천해드려요. 제가 쓰는 그런 바늘 달려있는 여드름 패치는 아크로패스 트러블 큐어라고 있어요. 올리브영에 팔거든요. 네, 저는 그거 써요. 저는 충분히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트러블에 대해서 이렇게 몽땅 알려드렸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원인을 찾아서 근본을 해결하고 피부가 쉽게 다시 그렇게 뒤집어지지 않게 평소에 기초라든지 그런 홈케어로 피부 장벽을 탄탄하게 만드는 거. 어떤 피부가 안 좋아질 수 있는 환경이 오더라도 그걸 좀 예방할 수 있게 피부 장벽을 강화시켜 놓는 거, 건강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한테 맞는 기초 제품들을 찾아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마다 피부는 다 다르거든요. 저도 계절마다 피부가 달라서 매번 바꿔주듯이 여러분들도 내 피부를 오랫동안 고민해보고 오랫동안 이렇게 살펴보고 내 피부에 맞는 기초 케어 제품들이 뭔지 이렇게 찾아놓는 것도 굉장히 피부 관리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제가 좁쌀 여드름에 관한 여러 가지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제가 전에 기초 제품들 소개해드렸던 영상들도 댓글 보면 엄청 피부가 좋아졌다 이 영상을 보고 도움이 많이 됐다 하시는 댓글들도 많고 또 DM으로도 따로 정말 피부가 좋아졌다 유정님 덕분에 너무 감사하다 이런 반응들도 보면 너무 뿌듯해요. 그리고 정말 저는 다 알려드리고 싶어요. 저도 그래서 여러분들께 앞으로 좋은 제품들 있으면 되게 공유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건 말씀드릴게요. 피부는 사바사라고 했죠? 그래서 제가 맞는 제품들이 여러분들께 다 맞다고 할 순 없어요. 제가 맞는 제품들도 여러분은 안 맞을 수도 있고 여러분이 맞는 것도 저는 안 맞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성분을 잘 확인하고 나한테 맞는 성분도 체크를 하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도 여러분들께 유익한 영상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렇게 영상 마무리할게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유랑이들 안녕.